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슬슬 입시철이 다가오며 본격적인 지원 전략에 관심을 두고 메이저 리서치에 문의를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수시 실전 강의 콘텐츠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독특한 전형을 정리하고 등급별로 얼마나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 비율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든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신 반영 비율 및 등급별 환산 점수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대학은 세종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처럼 계열마다 대학 측에서 신입생이 더 잘했으면 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주는 것이 오늘 콘텐츠에서 쓰이는 내신 반영 비율의 개념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경상계열에서 수학 및 영어 교과의 성적을 35%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국어 및 사회 교과는 1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격차를 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영을 많이 하는 교과의 성적이 높다면 다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또 환산 점수는 각 대학이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특정 등급은 몇 점인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이 한 등급씩 내려갈수록 얼마만큼의 점수가 깎이는지는 대학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30%씩 평가하는 데다 각각 6등급, 4등급 학생까지는 1등급 학생과 환산 점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N등급 페널티 시스템을 가져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까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시라고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꾸준히 여러 콘텐츠를 통해 강조해오고 있으니 해당 사항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A, B의 예시를 들어서 반영 비율이 적용될 시 어떻게 점수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비율이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 편의상 각 교과 내 과목들이 등급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했으며 이수 단위도 따로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환산 점수를 적용한 내신 계산 방법은 모집 요강 등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두 학생을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종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이때 등급 자체를 평균 내보면 학생 A나 B나 둘 다 평균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식 환산 점수를 계산한 이후 이를 모두 더할 시에 학생 A는 3,940점, 학생 B는 3,960점이 됩니다. 학생 A의 국어 성적이 4등급으로 4등급 감점에 의해 더 많이 점수가 깎인 것입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식으로 반영 비율 및 환산 점수를 적용하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학생 A가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학, 과학 교과는 35%로 많이 반영되고 성적이 아쉬운 국어는 15%로 덜 반영되어서 학생 A의 반영 비율을 적용한 환산 점수 합은 9.65점, 학생 B 환산 점수 합은 9.5점으로 학생 A가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더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고려하시는 대학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면 지원 계열에서 어떤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지와 함께 지난 입결을 보실 때도 환산 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계열에 맞게 점수를 계산해서 잘 판단하시면 기회가 될 수도 반영 비율 및 환산 점수에 대한 고려 없이 정량 내신 등급만 가지고 판단할 시에 아쉽게 카드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각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하나의 표에 담아 정리하였으니 각 전형의 계열별 반영 교과 비율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는 독특한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하이픈 표시를 해두었으며 각 전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부 분석을 할 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학년도의 파격적인 행보로 솔루션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가천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데 우수한 교과 순으로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어떤 과목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보다는 학생들이 최대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높게 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 지원을 유도하도록 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수학을 너무 못해서 국어, 영어, 사회는 올 1등급인데 수학은 5등급인 학생이 국수영사 올 2등급인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 단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다만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메디컬 계열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여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전형은 아니지만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도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콘텐츠에서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를 30%로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를 30%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이 아니라 수학 영어 교과의 성적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죽전 캠퍼스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및 천안 캠퍼스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는 탐구 성적보다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성적을 30%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계열별 반영 교과가 한 개라도 없거나 석차 등급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즉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 내신 등급 성적이 없는 과목이 있다면 합격자 명단에 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예시를 들었던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는 단국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계열별로 가중치가 큰 편입니다. 단국대학교는 반영 비율이 높은 교과를 30%, 그렇지 않은 교과를 20%로 10%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반영 비율을 설정해 두었는데 숭실대학교는 가장 많이 반영하는 교과를 35%, 가장 적게 반영하는 교과를 15%로 격차를 꽤 크게 둔 보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원할 계열에서 더 많이 평가하는 과목이 성적이 더 좋고 적게 반영되는 과목이 성적이 더 좋지 않다면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 중에서도 숭실대학교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많이 반영되는 교과 성적이 아쉽다거나 전 과목이 성적이 평이할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반영 비율 격차가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성적 계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숭실대학교보다는 반영 비율 간 격차가 적은 편이며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3대2대 3대2로 단국대학교와 동일하지만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2대 3대 2대 3으로 과학 과목을 단국대학교에서보다 많이 반영합니다. 어찌됐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교과별 내신 반영 비율도 중요하지만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다는 점이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요약하자면 원점수는 높지만 학생 수가 적거나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높아서 등급을 따기는 어려운 학교들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유리한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별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독특한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두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상위 4과목만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똑같이 상위 3개 교과이기는 하지만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상위 4과목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전 과목을 반영할 때보다는 환산 점수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은 2합 7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 기준을 만족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만 지원하시고요.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반영 교과의 상위 10과목만을 전형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형의 입결을 보실 때 최종 합격자들이 상위 10과목 내신 성적과 전체 내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되 내신 4등급까지는 페널티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정리한 표,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비교를 위해 등급별 환산 점수에서 1등급 만점 점수를 100점으로 임의로 통일시켜 비율에 맞게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변환한 자료입니다. 예체능 계열은 제외하고 보편적인 인문 자연 계열 기준이 자료이며 역시나 하이픈 표시가 된 전형의 경우 따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 대학입니다. 등급이 1등급씩 내려갈 때 등급별 환산 점수가 경북대학교나 광운대학교처럼 균일하게 낮아지는지 연세대학교나 서울시립대학교처럼 등급이 떨어질수록 더 큰 폭으로 점수가 줄어드는지 인하대학교처럼 4등급까지는 균일하게 떨어지다가 특정 등급 이후로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임의로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계산하시는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환산 점수가 다채로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등급 성적 현황에 따라 환산 점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목 간이든 학기 간이든 내신 편차가 큰 경우라면 더욱 환산 점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을 차치하고 봐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각 6등급, 4등급까지 환산 점수 편차가 상당히 적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따로 설명할 내용이 있는 대학들로 서강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어둔 것이 아니라 산출식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두 전형 모두 등급 성적과 단위수를 적용해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환산 점수도 환산 점수인데 말씀해드렸다시피 등급별 환산 점수 대 원점수별 환산 점수 중 무엇이 상위 점수인지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들에서 내신 반영 비율 및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교과 100% 전형이라면 더더욱 그냥 높은 등급 많으면 좋은 것 아니야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특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콘텐츠의 초입에서 학생 A, B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단순 등급 평균은 똑같을 수 있어도 어떤 교과의 성적이 더 좋은지 과목 간 내신 등급 편차는 어떤지에 따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신 자체나 전교 등수는 본인이 더 높은데 왜 다른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결과가 더 좋은 것인지 아쉬움을 표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해당 학생들은 모두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한 것이며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도 환산 점수를 내보니 해볼만하다는 판단하에 몇 전형에 도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전형 분석을 통한 현명한 지원 카드 설계가 여러분이 입시에서 성공을 거머쥐는데 한 발 더 다가가게끔 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